캐릭터 선화 비하인드 대 공개. 프로는 밤모태를 어떻게 할까? 선화는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밤무태가 뭐냐? 저도 몰라요. 오늘의 주제는 나한테 필요한 선화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밤무태 어떻게 끓여요? 밤무태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분들도 몰라. 어디서부터 밤무태인지 무태인지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밤무태인지 무태인지 선화인지 이것조차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손돈의 밤무태. 도대체 이 밤무태가 뭐냐? 왜 모르겠냐? 당연하다. 왜냐? 저도 몰라요. 밤무태나 무태는 정확하게 막 여기서부터 선화가 살짝 있으니까 이거는 밤무태고 이거는 선화가 선명하니까 밤무태 아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깝다 같은 느낌으로 좀 사용하는 야매 단어 같은 거예요. 이제 선화가 선명하고 없고 그 중간을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밤무태라고 부르는 거야. 편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아셔야 되는 게 밤무태 그리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선화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캔버스가 있고 채색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으면 자 뭐 해요? 선화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 그림에서 선화가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50% 정도로 흐리게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거의 없는 듯 있는 듯 하고 싶은 건지 없애버리고 싶은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추가로 선화에 투명도가 있는지 밑색이 비쳐 보이는지 선화에 색깔이 들어가는지 뭐 갈색인지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주변 색과 비교했을 때 선이 보이는지 아니면 실루엣이 먼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채색에도 표현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선화도 방법이 정말 많다는 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겠죠.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생각하는 밤무태 그림 한번 뜯어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선이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요 그림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을 아예 없애버렸죠. 뭐 이런 것들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이 뭐 반드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더 이런 그림을 사람들이 밤무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선화가 있다 없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시 그림들이랑 함께 선화의 존재감이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뜨드든 이거는 가제입니다. 선화 100% 무슨 말로 쓴 거냐면 선화가 완전 선명하게 보이는 그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림에서 모든 요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채색 묘사로 시선을 끌고 싶다면 선화의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게 유리합니다. 선화가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해. 이제 선화가 돋보이면서 채색도 돋보이는 거는 꽤 힘들어요. 막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은 집중도, 그러니까 주인공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선화도 100%, 채색도 100% 이건 조금 어렵단 거예요. 만약에 선화가 100%면 채색은 한 80%, 50% 정도로 살살살 이제 존재감이라던가 무게라던가 질감 이런 거를 다운시켜줘야 좋다는 겁니다. 그림은 이제 대비로 인해서 어딘가가 두드러지고 강조되면서 시선을 끌게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 보이면 어느 부분은 흐릿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의 존재감으로 있어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결과적으로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인물도 빡 배경도 빡 이런 그림은 둘 중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처참한 저의 그림을 예시로 가져왔어요. 옛날 그림이에요. 저거 저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배경도 인물도 선화도 채색도 강해요. 인물과 배경이 붙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 뒤에 학도 있고 뭐야 이거 어떤 일본처럼 보이는 집도 있고 벚꽃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캐릭터랑 학이랑 집이랑 요 벚꽃나무랑 정말 딱 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 앞에 있고 어디가 뒤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것도 보면은 선화가 여기도 선명해. 뒤에 있는 학도 물론 이제 나름대로 회색으로 빼긴 했네요. 그래도 선명해. 뒤에 있는 집도 묘사되고 선명해. 어디로 시선이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전부 다 세게 파버리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오늘 이야기하는 선화 말고도 전체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가 있다면 아닌 것들 조연이 되는 것들은 살살살 자꾸 빼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또 비슷한 예시로 그런 게 있죠. 묘사가 들어가면은 선화가 죽어버리는 거.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 저 선화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채색하니까 정말 예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채색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채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없었을 때는 지금 하얀색과 검정색만 대비가 돼서 어떠한 형태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묘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무게도 생기고 시선을 자꾸 얘가 끌게 되죠. 이제 시선이 분산되고 정보량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뭔가 선화만 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색이 들어가면은 선화의 존재감은 당연히 죽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근데 선화 강조하고 싶은데요. 채색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싫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림은 채색을 간소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가장 흔한 예시로 셀식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제 그림에서도 예시를 가져왔어요. 따다다다. 자, 왼쪽 그림들은 채색을 간소화시킨 그림이에요. 선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넓은 면적의 묘사를 없앴어요. 질감보다는 투톤식 그림자로 간소화된 표현을 사용한 그림입니다. 보면은 이 그림은 선화가 정말 잘 보이죠? 이런 얼굴이라던가 머리카락의 지금 이 넓은 면적들을 제가 한 톤으로 거의 다 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되게 허전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얼굴 더 묘사해야 되는데 홍조 더 넣어야 되고 막 머리카락 더 흘려야 되고 막 묘사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비웠기 때문에 선화가 보이게 된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가 오히려 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에 집중하게 된다. 선과 이런 면적의 대비를 사람들이 더 잘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이제 시나몬을 미쿠 그림도 이런 채색 보면은 널찍널찍하게 안 칠했죠. 거의 연하게만 칠해주고 명암 잡은 듯 안 잡은 듯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실루엣이랑 선화만 정말 간단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그림들이 선화를 강조한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묘사를 많이 한 그림이에요. 묘사가 많이 들어가서 선보다는 덩어리를 인식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몇 개야. 여기도 이 색깔도 몇 개나 다르고 머리카락 묘사도 엄청 했고 여기 금속 묘사도 하고 여기 뭐 리본 묘사도 하고 목에도 색깔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묘사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선보다는 덩어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점점 차차차 해서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덩어리를 인식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밝은 면적과 어두운 면적 이렇게 사람이 두 군데로 빨리 보게 되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래서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선화가 강조된 셀시 그림 같은 경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선화가 있긴 있는데 선화를 인식하게 된다기보단 덩어리를 인식하게 되죠. 얼굴도 많이 묘사했고요. 눈 두덩이라던가 이런 것도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나는 어떤 그림체로 그릴 건지 선화를 강조할 건지 덩어리를 강조할 건지 묘사를 한다면 얼마나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질감 부피감이 생기고 대비가 생기면서 정보량도 많아지고 무거워지죠. 근데 이 그림들은 경쾌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효엔이 것도 가져왔어요. 따다단. 내 그림보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보는 셀 애니메이션이에요. 선화가 많이 강조되죠. 근데 위에 있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선화가 조금 얇아서 선화가 잘 보인다기보다는 좀 이런 셀 면적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선 같은 면적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에 대한 명암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쾌한 느낌은 똑같이 가져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풍의 애니메이션 그림들은 간단 명료입니다. 드로잉이 정말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실루엣도 한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이런 화풍들은 어떤 게 장점이냐? 드로잉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인물의 실루엣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드로잉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채색이라던가 질감이라던가 막 세세한 조명의 묘사보다는 캐릭터의 선 드로잉, 실루엣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런 화풍이 조금 더 맞으실 수도 있겠죠. 선화 50% 이하 이것도 그냥 임시로 지은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선화도 중요하지만 난 채색도 중요해. 나는 사실적인 묘사를 원한다가 보통 이런 쪽의 화풍을 따르게 되겠죠. 덩어리를 의식한 화풍이에요. 선화가 희미한 대신에 다른 쪽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덩어리 채색도 선화가 없는 채색 중에 예시 중 하나일 뿐 선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화풍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부분에 텍스처를 넣는다던가 더 많은 오브젝트를 넣는다거나 뭐 이것저것 다른 걸로 또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림에다가 넣을 수 있는 요소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그림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줘야 돼. 선화가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채색이 보이고 이런 것처럼 캔버스에 넣을 수 있는 요소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재료를 덜었어. 그러면은 한 재료는 또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화를 좀 뺐어. 선화를 좀 빼면은 또 다른 걸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캔버스에다가 어떤 재료들, 어떤 소재들로 구성을 할 것인가 고민을 자꾸 해야겠죠. 우리가 선화 하나만 딱 넣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이해시켜 드릴게요. 짜자자, 이 그림은 핀업걸 질 엘그렌지의 핀업걸 일러스트고, 이거는 레이언 데커 씨의 일러스트고, 알폰스 부아 씨의 일러스트입니다. 좀 순서대로 선화가 강조되는 좀 그런 느낌으로 나열해봤습니다. 자, 이 핀업걸 일러스트는 선화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일러스트죠. 그래도 강조는 조금 한 것 같아요. 이제 선화를 강조했다기보다 이런 오클루전 섀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그림자가 세게 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주면서 좀 더 만화 같거나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좀 더 회화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선화를 좀 시작할 때 오클루전 섀도우를 좀 의식해서 선화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아요. 나는 어느 부분을 선화로 만들 거냐. 선화가 이제 생겼어요. 선화가 생기니까는 조금 더 뭔가 그래픽적인 느낌이 들죠. 뭔가 실제 사람은 맞지만 어떤 필터 효과 같은 느낌도 들고 실루엣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뭔가 재미가 있어졌어요. 만화 같아졌어. 물론 이제 명암 같은 것도 좀 더 재밌게 치셨지만요. 이렇게 옆모습에다가 선화 같은 걸 딱 그어주니까 배경과 분리가 좀 확실해지고 실루엣이 정말 명확해졌죠. 아, 선화의 역할은 이런 느낌이구나. 또 비교해볼까요? 이런 얼굴의 선화랑 선화가 없는 것과 있으니까 확실히 되게 만화 같고 재밌잖아? 어디가 강조하기 되게 쉽다라고 좀 느껴지죠.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는 반면에 이런 거는 좀 여기가 딱 시선이 잘 가잖아. 선화로 강조를 해주니까 선화는 강조의 역할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완전 선화가 잘 보이는 알폰소 부아 씨의 그림이에요. 잘 알고 있죠. 제가 맨날 너무너무 찬양을 해서 보니까는 선화를 정말 많이 쓰셨잖아. 봐봐 다 패턴에다가 선화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묘사를 다 단색으로 처리해버린 거야. 왜냐? 나는 이 선화를 강조할 거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 꽃에다가 덩굴 줄기에다가 전부 다 묘사해버리고 피부도 다 묘사하고 막 가슴도 묘사하고 레이스 다 묘사하고 이랬으면은 얼마나 그림이 안 보였겠어. 선화가 결국 안 보였겠죠. 근데 이제 이 부아 씨는 선이 만들어내는 이 면적을 난 강조할 거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단색으로 거의 밀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채색이든 선화든 자꾸 이제 바꿔야 돼. 둘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좀 더 다른 선화의 종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쓰는 선화를 예시로 봅시다. 이제 선화에는 부드러운 선화도 있고 거친 선화도 있고 텍스처가 강한 선화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선화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쓰는 선화 우선으로 보여줄게요. 이 일러스트의 선화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선화가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 같은 게 머리카락 같은 거는 분홍색으로 물들었네요. 이런 부분도 좀 색깔을 가미했어요. 왜 그럴까? 다시 원본으로 같이 봅시다. 분홍색 머리카락에다가 갑자기 선명한 이런 막 검은색 선들 있으면은 이상하잖아. 너무 튀잖아. 이 분홍색의 부드러운 느낌을 검은색에 지금 깨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드러운 주변 색깔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난 얼굴이 강조하고 싶은데 난 얼굴이 완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기 때문에 이 얼굴 부분은 최대한 검정색에 가까운 선화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얼굴의 여기 이 면적은 나는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선화의 색깔 같은 거를 바꿀 때도 혹은 선화의 피랍이라던가 굵기라던가 거칠기 이런 거를 설정할 때도 보여주고 싶은 그 부분은 어떤 선화를 쓸 건지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디건 보세요. 이런 것들 다 연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다 선화가 이렇게 막 선명했어 막 그러면 얼마나 더럽겠어. 멀리서 봤을 때 그치? 엄청 튀잖아요. 엄청 튀잖아. 검은색으로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여기 너무 튀네.
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갈색으로 눌러도 될 듯. 자꾸 조정을 해줘야 돼요. 선화도. 자꾸 그림이랑 떠 보여요. 정신 사나워져요. 정리가 안 돼요. 같은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선화를 빡세게 줬을 확률도 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살짝 연하죠. 이거 왜 연하냐? 73%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정도가 100이죠. 여기서 더 진하게 해볼게요. 이게 완전 생블랙, 완전 생블랙 선화. 임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쳐보자. 선화 약간 블랙으로 해버렸습니다.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정신이 좀 사나워졌잖아. 봐보세요. 블랙이 다 살아있으니까 너무 산만해지기도 한다. 느낌이 되게 강해졌죠. 난 오른쪽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오른쪽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천천히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왼쪽 같이 선화를 자꾸 조정을 해주는 거죠. 선명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은 선화를 잘 조정해서 잘 보이게 해주면 되는 거고, 나는 안 보이고 싶어, 덜 보이고 싶어, 이런 부분은 자꾸 존재감을 희미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요래요. 그것도 있어요. 저는 항상 선화를 채색을 할 때 이거에 투명도를 줍니다. 자, 봐봐요. 투명도가 있는 선화랑 없는 선화의 차이도 봅시다. 이게 100%, 84, 42. 전 한 70에서 80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은 뒤에 있는 색이 비쳐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채색에 용이하죠. 난 좀 더 부드러운 채색이 좋다 라고 한다면 선화의 투명도를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크로무입니다. 이게 크로무의 선화입니다. 되게 제가 거칠게 딴 편이에요. 평소에 그리는 그림보다 선화의 집중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조금 세죠? 텍스처도 살짝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화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텍스처도 있고 거칠고 센 선을 써보면 좋겠죠. 근데 살짝 투명도는 있어요. 선화도 강조하고 싶지만 저는 좀 투명한 느낌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투명도는 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티는 안 나긴 하는데 이게 완전 검은색 버전이고 제가 이렇게 흐리게 한 버전. 그래서 투명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밑색에서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딱 밑색 첫 초벌 단계입니다. 아까 그 나리짱 선보다는 불투명도가 적네요. 텍스처가 더 강하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도 한눈에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은 다시 비교해줄까? 아, 그건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투명도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선명하고 거칠다. 여기?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알려고 해. 제한 차이지만 이런 것들도 계속 섬세하게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선화가 있다면은 선의 색깔이 채도가 높으면 또 존재감이 강해지죠. 이거는 뱀파이어 미쿠 러프 구이언 선화는 손을 수정해서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물 느낌으로 좀 했네요. 텍스처감을 좀 더 강조한 것입니다. 텍스처가 들어간 선도 느낌이 또 달라지니까요. 좀 더 재미가 가미되죠. 대신에 선에 대한 텍스처, 그러니까 질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채색에 대한 텍스처는 낮추려고 했어요. 이렇게 밑색한 겁니다. 밑색 딱 이 정도. 그래서 최대한 채색은 자꾸 연하게 흐릿하게 했어요. 선화 색깔 이렇게. 이거는 선화 자체를 남색으로 들어갔네요. 조명을 남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딴 듯 안 딴 듯한 느낌이 좀 됐죠. 요 역광인 것도 있죠. 역광이라서 채색이 이제 짙잖아요. 그래서 선화가 되게 희미해진 거죠. 만약에 가정을 하자. 완전 난 파스텔 톤으로 그릴 거야. 선화 강조할 거야. 라고 해서 요 정도로 연한 색깔로 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되게 선화가 강조되고 채색이 좀 물 빠진 느낌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것도 방법이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역광에다가 되게 짙은 채색을 써서 선화의 선명도가 살짝은 떨어진 그림이다.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선을 선명하게 땄어도 색깔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완성하고 싶냐에 따라서 채색도, 조명도, 색이 얼마나 짙을 건지, 텍스처, 질감 이런 거 자꾸 바뀐다. 이것도 가져오긴 했는데 되게 거칠죠. 엄청 거칠어요. 거친 선으로 그려서 채색을 깔끔하게 선명한 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보면 묘사가 엄청나게 많진 않거든요. 요즘은 자꾸 이런 깔끔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어서 선화에다가 조금 더 힘을 들이고 채색은 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회사 일마다 또 달라져요. 되게 무거운 채색을 원하는 회사한테는 또 다시 무겁게 그려줘요. 개인작 할 땐 좀 가볍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 거는 선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채색이랑 마무리랑 함께 해서 우리가 그림 한 장을 완성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화도 계속 분석해야 되고 그 선화에 따라서 채색을 어떻게 바꿀지도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겠죠? 그쵸,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지금 당장 선화가 안정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느낌 별로다 하고 때려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꾸준히 계속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아까 봤잖아요. 선화가 자꾸 달라지고 채색도 자꾸 달라지는 저도 봤잖아요.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다 같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Q&A가 있어요. 자, 많이 들어오는 질문도 있어요. 선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짧은 생각이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리고 싶은 선화의 모티브를 찾는 거겠죠. 뭐 일러스트나 옛날 예술가분들 뭐 작품도 좋고 뭐 그래픽적인 뭐 어떤 다양한 매체들을 보고 나 이런 선화를 그리고 싶어, 혹은 전체적으로 완성했을 때 이런 선화가 나왔으면 좋겠어 같은 걸 자꾸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레퍼런스다. 레퍼런스 없이 선화 마음에 안 든다고 울면 안 돼요. 그 모티브에 맞게 브러쉬도 찾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막 되게 거칠은 느낌의 선화를 쓰고 싶어. 근데 요런 둥글둥글한 브러쉬로 백날 천날 그어봤자 거친 브러쉬 안 된단 말이죠. 내고 싶은 느낌에 맞게 브러쉬도 좀 더 찾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브러쉬도 찾고 필압도 같이 조정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선 딸 때 바깥쪽으로 따나요? 안쪽으로 따나요? 이 말은 이제 러프를 있었는데 선을 땄는데 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초에 스케치를 할 때 내가 평소에 쓰는 선화 두께가 나오게끔 스케치를 잡거든요. 왜냐면은 러프가 너무 두껍고 모호하면은 선화를 땄을 때 이렇게 땄을 때랑 이렇게 바깥쪽으로 땄을 때랑 느낌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스케치 예시를 가져오는 게 나으려나? 지금 이거 스케치 보시면은 얇지 않아요? 선이? 그래서 딱 이 정도로 딸 수 있게끔 스케치를 깔끔하게 해두고 선을 다 땁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선화 두께만큼 정도의 스케치로 남겨둡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선을 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러프하고 선 딸 때 자꾸 느낌이 달라져서 그림 그리기 싫어요 하지 말고 스케치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을 따고 나서 채색하면 선이 도드라져서 이상하게 보여요. 아까 제가 보여준 블랙 선화의 예시죠. 내가 채색했는데 자꾸 너무 튀어, 채색이랑 안 어울려 했을 때는 선화의 존재감이라던가 색상을 자꾸 조정해 주세요.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선화는 명암이 가벼워야만 어울리나요? 가장 쉬운 방법이 명암이 가벼운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있죠. 뭐 요네야마 마이님이나 미카 피카조님이나 그분들은 선화도 살리면서 채색도 조금 무겁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림을 좀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캔버스에서 어디가 보이게 하고 어딜 덜 보이게 하고 어떻게 자꾸 분배를 했는지.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이제 좀 고수 중에 또 더더더 고수라서 처음 분석했을 때 조금 눈치를 잘 못 챌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1년 전에도 분석하고 2년 후에도 분석하고 계속 분석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 보면서 중요도를 자꾸 따져보시면 좋아요. 다음은 망령 분들이 피드백 해주세요 게시판에다가 올린 거를 볼 겁니다. 일단 고민은 선화만 좋으면 단색을 넣어도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제 마음에도 안 들고 완성도도 떨어지는 이유 및 선화를 안 잡고 가서인가 해서 그림을 올려봐요. 강약 두들 어느 때 하는지 몰라서 선화에 맞이 안 산다. 선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요, 어떤 형태를 명확하게 그리고 싶은 건지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화로만 그림을 그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연습했던 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사진 보고 캐릭터 스케치로 그냥 만들어보는 연습인데, 스케치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잡아보는 그런 연습이었는데, 이런 지금 제 스케치를 봤을 때랑 님의 스케치를 봤을 때랑 완결력이 다르잖아요. 이 선의 끝맺음이라던가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연하고 어디가 비어있고 이런 거가 좀 다르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완결 짓고 싶고 어디가 잘 보이고 싶고
싶고 이게 좀 안 보여. 그래서 좀 크로키 같은 거 하시면서 사람을 선명하게도 그려보려고 하고 강조도 해보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선에서 자신감이 좀 안 보인다. 얇은 선과 굵은 선을 써야 하는 곳의 차이가 뭔가요? 굵은 선이 강조의 역할을 한다면 얇은 선은 덜 강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선을 두껍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두껍게 그리기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다면 다른 분들의 선화를 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 다들 여기를 두껍게 그리네? 왜 그러지? 이런 것들. 여기를 두껍게 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지? 그걸 리터칭을 해봐. 두껍게 그린 부분을 얇게 막 다듬어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봐. 뭔 차이가 있는지 이걸 자꾸 느껴야 돼. 그냥 눈대중으로 해 그렇구만 이러는 건 좀 어렵고요. 아까 이 수업에서 여러 선화가 있고 여러 채색법이 있고 다양한 재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서 나한테 맞는 그림을 자꾸 찾아야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미세한 부분을 자꾸 캐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다들 강의 잘 들으셨다면 연구 잘 하시고 탐구 잘 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과 좋아요와 댓글과 아무튼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